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웨이브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웨이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 4일 연속으로 현직 공무원 사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이번에 또 현직 공무원 사연이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붕어 형님의 채널을 알게 되어 잘 보다가 고민이 생겨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잡대 졸업 후 29살 때까지 놀다가 14년도에 170도 안 되는 IT 업체에 취업하여 월급 200 이하를 전전하다가 19년에 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운 좋게 경력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은 전혀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급여입니다. 현재 나이 35이고 아직 솔로이나 결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월급이 찍히는 것을 보면 솔직히 한숨만 나옵니다. 거기에 퇴직 후를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공무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투잡이나 별도의 경력을 만들고 싶은데 IT 쪽의 경력을 살리면서 공무원법에 미비되지도 않게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정보관리 기숙사 자격을 취득하여 감리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법에 묶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공무원, 경력직가 들어와서 이제 공무원 일하는데 본인도 일해보니까 아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먹고 사냐. 일을 할 만한데, 야, 돈 이거 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정말 박봉이라 박봉이 얘긴 들었지만 이게 진짜 박봉일 줄이야. 그거 아닙니까, 지금 메이분이?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 진짜 박봉이네, 박봉이네. 말만 들었지. 진짜 내가 이 본봉, 급여명서를 이걸 딱 프린트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와. 뭐, 아마 내가 봤을 때 웨이브님 첫 월급 받았을 때 이 정도일 줄이야. 이 월급을 어떻게 집 사고 차 사고 결혼까지 하는 거지? 와. 7호봉이라고요? 말봉이네, 말봉. 그래서 님이 그 보니까 뭐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일을 간둘 수는 없고 공무원 일을 하면서 편법으로 투잡을 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현재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나 공무원 들어가실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투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직. 그러니까 본래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겸하지 마라. 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IT 쪽의 경력을 살린다.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나? 걸리면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뭐 지방직인지 국가직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직이면 막 이런 게 한번 걸렸다. 소문 나버리면 퇴직 후에도 돈을 벌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레이브님 님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못 할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가장 중요한 평판 아닙니까, 평판.
모든 직렬을 다 포함되는 거죠. 공무원은 평판이 중요해요. 일반 시민들한테 평판도 중요하지만 동료 직원들한테 평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직이면. 이 평판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근무한 내내 그냥 투잡이 금지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하더라도 그런 거 하는 거지. 보통 뭐 하더라도 뭐 대리나 배달 알바 같은 거 있죠. 티가 안 나는 거, 세금 안 떼는 거 있잖아. 그냥 당장 돈으로 현찰을 바로 받는 거. 보통 그런 일을 하지. 왜냐하면 보험 떼버리면 다 드러나잖아, 이게. 세금 떼버리고 하면. 몰랐죠? 임대업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해가지고 뭐 월세 받고 이건 가능해.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근데 그건 원래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임대업 하려면 원래 뭐 집이 잘 살거나 뭐 내 앞에 뭐 그런 거지. 내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해가지고 그 월세 받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공무원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하면 될까요? 한 1000명 중에 하면 될까? 1000명 중에? 웨이브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중에 집안 환경 좋은 사람들 그렇게 없어요. 공무원들 중에. 네. 잘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몇 명 없어. 공무원 되고 나서도 몇 년째 빚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 되고 나서도 막 3년째 막 학자금 대출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공무원인데 뭐 모아놓은 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웨이브님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거 어때요? 냉정하게. 내가 봤을 때 님이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걸 다 지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현재 일에 만족하면 사는 건 어때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박봉열북에 결혼을 하고 싶고, 돈은 좀 더 많이 받고 싶고, 나가서도 계속 일하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좀 과분한 욕심이기도 해요. 봐봐요. 아직 솔로인데 결혼 생각이 들긴 한데요. 결혼 생각이 들려면 만나 나가시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연애라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이라도 보시려고요? 선자리 가보니면 말단 9급은 인기가 없는데요. 결혼 정보에 보시면 밑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가더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구급이 달라요. 등급이. 여자는 구급 달잖아요. 등급이 높아. 남자는 밑에서 밑에서 약간 머리만 내밀 정도? 결혼 정보회사 가버리면. 주변에 친구들이 다 연봉 4천 이상씩 가져가다 보니 제가 초라해 보인다고요? 문제가 여기 있네. 웨이브니 문제가 여기 있어. 대신에 님은 공무원 아닙니까? 웨이브니. 님은 공무원이잖아. 그 사람들은 사기업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주변 친구들이 왜 연봉 4천 이상씩 가져가겠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사기업 아니에요? 뭐 중견기업 이상 아닙니까? 애초에 당연한 거 아니야? 호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들어오면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오차가 벌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호봉하고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책정되는데 10원 하면 안 틀리고 거기에 딱 맞잖아.
남들 돈 얼마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10년 20년 어떻게 버틸려 그래. 공무원 되겠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은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거나 직장이 잘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마저 안 되고 딴 일 한다거나 치킨집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님은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호봉 쌓이고 7급 달고 7급 따고 하면 기본급이 많이 상승하잖아요. 호봉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200 받다가 20년 지나면 300 한 2, 30 받겠지. 아니 이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에 민감하면 안 되지. 아니 이런 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발동하는데 뭐 어떻게 버티냐고. 한 7급 한 10호봉 돼야 이제 공무원 이제 저 월급 좀 받는구나. 한 7급 한 10호봉 연차를 했을 때 한 10년 11년 차 됐을 때 그 정도 돼야 이제 좀 공무원으로서 좀 대우 좀 받고 좀 할만해지고 경력도 쌓이니까 할만해지고 이제 돈 좀 받는구나. 이제 좀 월급 좀 쌓이는구나. 그 느낌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전까지는 참아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참아야 되잖아. 공무원들이 가장 이제 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좀 대우를 좀 받는구나. 이제 좀 내가 좀 돈 좀 받는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죠. 응? 공무원이 된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오. 어?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지금 돈 통장이 너무 비는 거는 이 월급이 작아서가 아니라 이미 돈을 많이 쓰고 돈을 그동안 많이 모으지 못해서 그래. 팩트 폭력 그대로 할게요. 그거 아셔야 돼. 님하고 똑같은 월급 받아도 달에 120, 13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하냐? 차도 안 사고 전기도 아껴 쓰고 휴대폰도 아마 알뜰폰 쓰고 해가지고 지독하게 아껴 쓴단 말이에요. 공무원 되면 당연히 짠돌이 생활 해야 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왜 공무원 하면서 남들 하는 거 사기업에서 하는 친구들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하면 당연히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알뜰하게 살아야 돼. 공무원이 대다수 알뜰하고 검소합니다. 공무원 있으면서 할 거 다 하고 하니까 돈이 비는 거 아니에요? 쓸 거 다 쓰고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폰트 최신형 구입하고 지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월급 받아도 달에 100만 이상 모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님은 뭐가 문제냐 하면 님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이건 님이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돈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써서입니다. 그러니까 님은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뭐 많이 쓴대요. 40까지 택도 없어요. 120은 해야 될 거 아니야. 40까지고 장난합니까? 40 장난해요? 80은 하셔야죠. 월천은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80은 하셔야죠. 차는 당분간 포기하시고 휴대폰도 중고 사시거나 요금제 싼 거 쓰고 옷 같은 것도 웬만하면 사지 말고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님 여기 나이 나와 있죠. 35이라고 했어. 그럼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려면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요. 님은 지금 현재 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님은 지금 보면 뭐냐면 사기업에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도 소비 습관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어. 왜냐, 저 친구들은 요번 4천만 원 중반, 그럼 월 300씩 받겠네, 세금 떼고. 월급 200밖에 못 받는 사람이, 200도 못 받는 사람이 월 300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뜨십니까? 애초에 투잡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투잡은 생각도 하지 마. 괜히 나중에 이미지 나빠져가지고 여기서 고개 못 들고 다니는 것보다 생각도 하지. 차라리 돈을 아껴요, 돈을. 적금 넣고. 생각을 바꾸세요. 웨이브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뭐 자취를 하시는 거냐,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내가 좀 님을 좀 바꿔드릴게요. 리마인드 해드릴게. 님 보니까 지금 뭐 투잡을 하고 돈을 적게 모여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님 가치가 마인드 문제, 이거는. 마인드 문제예요. 자취를 한다고요? 지금 일하시는 데가 본인이 원래 살고 있는 그 연고지가 아니라 타지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내가 내가 살았던 고장인데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돈을 안 모이는 이유가 있네. 돈을 안 모이는 이유가. 박봉이 자취까지 하네요. 뭐 돈 모으기엔 최악이네. 그렇죠. 시골인지 도시인지.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자, 아까 새우 한 200 정도. 새우 200. 그러면 월세 얼마 나와요? 월세. 수도권이 월세 한 40 나가겠네. 40. 아, 이 돈 40만 무시 못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1시간 반 정도라고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월세 비중이 너무 커요. 수도권 월세 지금 40만 원이죠. 전세라고요? 야, 전세 다행이네. 그러면, 아, 됐어요. 전세니까 돈 안 나가잖아. 그러면 다른 걸 아꼈어요. 옷 같은 거 웬만하면, 새 옷 같은 거, 새 옷 같은 거 사지 말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입으시고, 비싼 거 입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거 입으시고, 술, 담배 하십니까, 혹시? 웨이브님? 술, 담배 하세요? 술, 담배 같은 거 하십니까? 보내세요. 저 메가톤 저 사람 보내요. 술, 담배 하시면, 뭐 본인이 끊을 의지가 있으면, 역시. 봐봐. 여기 나왔죠? 할 것 다 하면서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군것질도 좋아한다고요? 봐봐요. 술, 담배 다 하고 군것질도 좋아해요. 군것질 좋아한다는 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왜 길 가다 뭐 붕어빵이나 뭐 핫도그 아니면 뭐 떡볶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지나가면 이제 못 지나치는 사람이야. 술, 담배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돈 무시 못 합니다. 님 돈 모으는, 못 모으는 이유 여기서 나와요. 돈 없다면 살 건 다 하는 사람이야. 아예, 알루크님 저 사람 전세라고 하니까 월세는 안 나가요. 월세 안 나가니까 근데 술, 담배만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로 따진다면 한 3, 40만 원 되지. 저분 내가 보니까 군것질 좋아하는 거라 뭐 과잖아. 과자나 왜 간신료 있지, 이런 거 떡볶이나 뭐 순대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이 소녀의 입맛이 있네, 소녀. 제가 아예 사 먹지 말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가계부 적으셔가지고 가계부 적으셔가지고 본인 돈 같은 거 다 분석해요. 본인 군것질 좋아한다 하니까 딱 느끼는 게 그거네. 커피 같은 거 좀 뭐야,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죠? 테이크아웃 커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먹지 마시고 차라리 먹을 거면요. 저기 베트남 아가씨님 먹으세요. 차라리 드실 거면 저기 한인마트 가가지고 왜 조지아 커피 있죠, 조지아 6개짜리 묶여져 있는 거 그런 거 산다거나 아니면 그 왜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요 커피도 하루에 2잔 사서 먹고 그럼 커피도 지금 테이크아웃 커피 야 돈 못 버는 이유가 다 있네 이게. 제 친구는 공무원 4년차 정도 됐는데 5천만 원 모았다고 했는데 대단하네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요. 자취하는가 보네. 돈을 못 모으려고 작정을 하네요. 작정을 하네. 자, 님 자취하고 있다고 해요. 자취하고 있으면 자 월이 한 200 정도 나가는 자취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죠. 그럼 집세 안 나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휴대폰비, 수도세, 전기세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자, 지금 얘기 잠깐만. 지금 그러면 질문이 아가씨님 사연 적어주세요. 어, 수도세, 뭐 전기세 이거 다 해도 한 20만 원, 통가까지 하면 20만 원, 고정비가 20만 원, 넉넉 잡아서 한 20만 원 잡을게요. 어차피 방값은 정세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회사까지, 그러니까 그 근무지까지 가는데 출퇴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차가 있어가지고 차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뭐 도보라는지 자전거라는지 아니면 킥보드라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보니까 이분이 가계부를 안 적네. 딱 느끼는 게 그거네. 가계부 안 적어요. 아니 돈을 모으겠다는 사람이 가계부를 안 적어요. 딱 티가 나요. 아, 지하철요. 가계부 적으세요. 웨이브님. 그럼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는데 편도로 1,500원 잡고 왕복 3,000원. 그럼 교통비 한 달에 6만 원? 탑이 나왔네요. 아니 돈을 모아야겠다는 사람이 왜 가계부를 안 적습니까? 가계부 적어야죠. 월급이 적을수록 적는 거. 월급이 많은 월, 혹시 웨이브니 그런 마인드입니까? 난 월급이 받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가계부 적어도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습니까? 가계부는 월급이 적은 사람이 적어야 돼. 더 적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가계부는 월급이 적고 많고 중요한 게 무조건 적어야 돼. 직장인이라면. 그러면 이미 고정적으로 나간 돈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거기 식비도 있잖아요. 자, 고정 비용.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각종 공과금. 아까 제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공과금을 한 20만 원 잡을게요. 교통비 한 6만 원.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30만 원 또. 그리고 배달 음식 혹시 먹습니까? 배달 음식 먹지 마시고요. 테이크아웃 커피도 먹지 말고. 이 돈을 못 모으는 다 이유가 있어 이거. 이게 딱 까보면 다 이유가 있어. 오늘 웨이브니 사연 하나 보냈다가 좀 탈탈 털리시네 완전히. 투잡으로 시작했다가 네 완전 투잡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투잡 할까요 말까요 그걸로 시작했다가 지금 소비 갑자기 소비 지금 어 탈레터니 밥도 밥 있잖아요. 밥도 있잖아요. 밥도 만들어 먹어요. 밥을 만들어 먹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밥은 햇반으로 사 드시고요. 햇반 쌉니다. 사가지고 오뚜기 햇반이 싸요. 그 오뚜기 햇반 6개짜리 그 번들로 된 거 한 3,000원 살 거야. 그거 구입하시고 반찬은 시장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3개 있죠. 배치김치나 멸치볶음 그리고 뭐 건어물 반찬, 깻잎 반찬 이렇게 3, 4개 해가지고 5,000원치만 하면 보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웬만한 한 끼 돼. 국은 요즘에 왜 저기 냉동으로 반두리식품 나오거든요. 저기 한인마트 가면 육개장이나
육개장 이런 거 팔아요. 국 먹고 싶으면 그걸로 데워 먹으면 돼. 그걸로도 국으로 데파가지고 세끼 먹을 수 있어. 아니면 간단한 요리 같은 거 할 줄 알아야 돼. 남자도 이제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요리 같은 거 하세요. 저도 요리합니다. 찌개는 만들 줄 알아요. 님도 기본적으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있어야 돼. 이제 남자도 요리 좀 해야 돼. 여자만 요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도네이션 돈을 더 벌 생각하지 말고 아낄 생각을 해요. 아낄 생각을. 님 지금 아끼면 월 100씩 접근 가능해요. 님이 있잖아. 이거를 꼼꼼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버리면 월 100씩 모을 수 있어. 월 100씩 모을 수 있어요. 이걸 철저히 관리하시면.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 철저하게. 왜냐하면 앞으로 님이 공직생활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술, 담배 안 하고 술, 담배 술도 웬만하면 드실 거면 집에서 혼술하세요. 그냥 장 봐가지고. 담배도 끊으시는 게 좋을 거야. 담배도. 만약에 님이 여자를 만나다 치면 담배를 끊는 건 좋고, 술을 하실 거면 가게 가서 사 먹지 말고요. 그냥 장 봐가지고 마트 같은 데 장 봐가지고 혼술 하세요. 혼술. 과자 같은 거 해가지고 혼술. 집에서 그냥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아. 밖에 나가서 괜히 폼 잡는다고 뭐, 어? 한 잔에 뭐 4,000원, 5,000원 내고 먹지 말고요.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단 한 번도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웨이브님, 지금 뭔가 뒤통수 한 대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죠. 한 대 맞은 기분이죠. 본질을 봐봐. 본질을 안 바꾸면 자꾸 뭔가 내 껍데기를 자꾸 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으면 내 안에서 뭔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안에서 바꿀 생각 안 하면 자꾸 이제 외부 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 지금 웨이브는 이건 생각도 못 한 거죠. 저는 생각도 못 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결혼보다는 연애할 사람부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웨이브님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그냥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웨이브님.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어.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는 게 리스크가 엄청 많이 따르고 그 대가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제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여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막연하게 엄청나게 끌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니도 지금 나이가 35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그 나이 되면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아까 저 장광희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 공무원 여자분들 콧대 세잖아요.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게 없으니까 콧대가 센 거야. 가진 게 많아봐. 콧대가 왜 세겠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콧대가 세. 보상심리 때문에.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앞전에서 기억나시죠? 못난 놈이 잘난 척 한다고. 딱 그 짝이야. 못난 사람에서 잘난 척, 콧대 더 올린단 말이에요. 원래 콧대가 없는 사람이 올린단 말이야. 콧대가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콧대가 낮아가지고 코 높이가 없는 사람이 올리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없는 사람이 올리는 거. 원래 없는 사람이. 원래 있는 사람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쥐뿔 없었던 사람이 뭐 하나 딱 내한테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뭐 된 거 마냥 올리는 거야. 그리고 웨이브님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노총각 노처녀가 어마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도 노처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결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결혼은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고 결혼을 해야 뭐 인생에서 뭔가 인간 구실을 하는 것 같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결혼을 해야 뭔가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것 솔직히 이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결혼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본전도 못 가진 사람도 많아. 그리고 저 시실리님이 얘기하신 것도 좀 중요하네요. 건강관리 해야 돼, 웨이브님. 건강관리. 35이면 해야 돼. 이제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해야 됩니다. 술, 담배? 보니까 술, 담배 하는 걸 봐서 운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내가 사이즈가 나오네. 지금 내가 무슨, 그 웨이브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점쟁이 수준 아닙니까? 점쟁이?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운동도 잘 안 해. 딱 듣기. 운동하시는 분이 과자랑 군것질을 같이 하는 케이스는 나 본 적이 없거든요. 술, 담배 같이 한다. 저걸 다 끼고 하면서 운동까지 한다. 몸까지 신경 쓴다. 없는 것 같은데요. 운동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정년까지 건강하게 버티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이미 지금, 지금 몸이 40대 가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가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딱 5년 뒤, 마흔이 되었을 때, 그때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공무원분들 성인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성인병. 공무원들 약 복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약발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까지는 안 아팠겠지. 그럼 앞으로도 안 아플까요? 앞으로도 안 아플까?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면 지금 아픈 사람은 그전에도 계속 아팠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그러면 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인가? 어떻게 자기의 몸을 믿을 수가 있지?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님 보니까 군것질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그리고 배달 음식 자주 먹고 술, 담배 한다.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미 몸에서 시그널을 보냈겠지. 야, 너 좀 관리해야 돼. 너 이제 그만 좀 술, 담배 그만하고 좀 이제 군것질 그만 사 먹어. 야, 너 당 수치 높아졌어.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지만 웨이브님이 둔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몸에서는 이미 신호를 몇 번 보냈을 거예요. 사이렌이 몇 번 울렸는데 그때마다 아이 뭐 그동안 크게 안 아팠는데 그게 둔하게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웨이브님 겸짐 얘기하다가 지금 완전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탈탈 털리셨네, 완전히. 완전히 빤스까지 시원하게 내리셨네,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공직사업에 이 바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서름과 어떤 좀 치샘이 있을 수가 있어. 돈도 작고 남들은 많이 받는데. 근데 그런 걸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님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처음 들어온 사람 다 그래.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딱 나와 있는데 돈을 받지. 님만 적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적게 받습니다. 근데 그거 적게 받는 거 한수 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공기사에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되지. 들어오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박봉,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직 근무, 투자 못하는 거 감수하겠다는 거잖아. 군말 안 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들 하는 거를 자꾸 고생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안의 환경에서 아낄 수 있는 거,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조금 실속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좀 더 저축하고, 절제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친구들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지나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집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10년 뒤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당장 5년, 내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어? 나중에 10년 뒤에 님한테 와가지고, 와, 부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때까지 참아야죠. 그거 예상하려고 공무원 들어왔던 거잖아요. 당장 생각하면 안 되지, 당장. 당장 박봉인 거. 아무튼, 좀 자기 관리 잘하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아 관리지, 자아 관리. 자아 관리를 잘해야죠. 이것도 자아 관리 못해서 생긴 문제잖아. 맞죠? 자기 현재 어떤 입지와 현재 상황과 현재 수익과 현재 지출 상황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자아 관리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민 사연 내한테 보낸 거잖아. 꼭 공무원 시험만 자아 관리가 아니라 인생에서도 자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차피 공무원 큰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돈 벌려고. 큰 돈 벌 것 같아 공직사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냥 가늘고 길게 인생의 굴곡 없이 음, 참고 버티면서 그리 가야죠 뭐. 아무튼 정신이 번쩍 드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이브님 제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서 도움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봉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돈을 모으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음. 아무튼 올해는 지금 작년에 모은 것보다 더 많이 모으시고 좀 본인 운동 좀 하시고 몸을 좀 가꾸시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거품을 좀 줄이는 그런 2021년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웨이브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